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 내용을 어떻게 자세히 분석하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테슬라는 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지금은 사도 될지 그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에서는요.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 뉴스 브리핑, 주요 지표 발표, 특정한 종목들 싹 다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매번 올려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아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접속하시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특히나 접속하시는 분들에게는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지표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속하신 다음 맨 상단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은 무료로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고점과 저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표도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떤 댓글이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달아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뉴스부터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2년간 폭발적 실적 발표 후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4분기 2024년도 작년이죠. 4분기 매출이 3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익 마진은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치는 430억 달러로 발표됐지만 일부 예상치보다 낮아 투자자들의 반응이 미온적입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블랙웰 칩 출시로 비용 증가와 마진 감소가 예상이 되며 미국 관세 영향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랙웰이 칩이 설계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설계를 또 바꾸기도 했고요. 빠르게 이제 도입을 시키기 위해서 대처를 하냐고 비용을 꽤나 많이 사용했죠. 그러느냐고 이제 도입도 좀 늦어지기도 했고요. 판매 자체도. 그러면서 매출 자체도 예상치보단 좀 잘 나왔지만 엄청 잘 나온 편은 아니고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2025년도 1분기 이번 연도 1월에서 3월까지의 판매량도 현재 꽤나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 잘 나온 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역사를 썼었어요. 정말 예상치를 매번 넘어섰었거든요. 정말 대단한 예상치를 내놨었는데 이번에 그 예상치가 꺾였습니다. 계속 성장은 하지만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완만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속 성장을 하다가 완만해지는 거죠. 성장은 하긴 하는데 그 전에 상승세보단 못하다 보니까 주가의 반응도 미적지근한 분위기입니다. 그 와중에 AI 칩 경쟁이 심화, 그러니까 자체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좀 위기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자의 지출 감소. 아직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비용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슬슬 내년도부터는 걱정해 볼 만하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은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게임 부분 매출은 25억 달러로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생각보다 게임 업종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임 부분 매출은 계속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니까. AI 산업 성장세 속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관련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죠. CEO 젠슨 왕은 딥시크의 AI 접근 방식이 오히려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뭐 아실 만한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딥시크가 알고리즘에서 혁신을 낸 거거든요.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에서 혁신을 냈는데 이 방식이요. 이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더 오래 학습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똑똑한 AI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오픈 AI가 논문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오픈 AI가 딥시크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다가 알고리즘에 적용을 해서 지금 그 학습을 시켜 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대체적으로 가장 효율 좋은,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AI가 만들어서 출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젠슨 왕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오히려 엔비디아의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뭐 딥시크도 좀 사양이 저사양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빌려다 쓴 것도 맞고요. 젠슨아 그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총마진이 단기적으로 감소했다. 이게 블랙엘 문제 때문이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개선을 통해서 70% 중반대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뭐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단은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가 결론이고요. 그에 비해서 젠슨왕 CEO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CEO는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리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두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향 반도체 수출에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목이 제한되거나 지금처럼 고사양 반도체 아예 안 되거나 지금까지 됐던 것들 계속 이어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더 저사양으로 바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 규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 100개만 갖다 팔아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협상, 엔비디아가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체 AI 반도체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맞춤형 반도체, 뭐 지금 애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픈 AI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다들 자체 AI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너네가 직접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대신해 줄게라고 하면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꾸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조금 엔비디아의 편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살 수 있도록 돌려놓을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제죠 앞으로. 엔비디아가 악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걸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직 엔비디아가요 한 발 남았습니다. 다음 버전인 루빈이라는 새로운 지금 현재 더 고성능의 GPU가 아직 남았어요. 매출 성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게 좀 나왔고 HBM4 시장이 다가오게 되면서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엔비디아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당장에 큰 악재는 없었고 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정부와의 협상이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오는 4월 초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강력한 매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제가 4월 달에 증시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한다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나빠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잠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 과거 딥시크 사건 같이 사실 딥시크도 별 사건 아니거든요. 너무 과민 반응하는 사건이 좀 생기거든요. 사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또 유동성 감소와 함께 조심할 만한 타이밍이 오니까 마침 정부와의 협상도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역시나 4월 달 상황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관련된 주요 실적 발표 뉴스였고요. 다음 이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독 앞서 말씀드렸던 4월 유동성 위기하고 연결된 얘기거든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 나 이제 방위비 내기 싫어. 돈 내기 싫으니까 너네가 내. 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너네 그거 책임 안 지면 25%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 그래서 유럽이 방위비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들의 매출도 잘 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2%대, 3%대였는데 더 이상 그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는 국가의 GDP에
지금 예산안에 뭐 3% 4%를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나는 관세를 25% 때릴 거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조금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말은 되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보시면 처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 주어진다라고 말은 해놨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좀 계속 미루고 있죠.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유예 기간과 시행 시점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꾸 미루고 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이것도 유럽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방위비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 협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래서 당장에 바로바로 부과되기보다는 시간차를 두고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에 이렇게 관세 정책을 좀 가하면서 시장에 위기감을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가는 이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채권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미국 채권 시장에 뭐 채권 금리가 내려갔다는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구매했다는 소리거든요. 미국의 채권을 구매했다는 소리는 미국 달러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달러,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되는 달러를 많이 매수한 겁니다. 달러를 많이 매수하게 되면은 이런 채권에 이제 매수 수급이 많이 붙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라고 하면 자신이 기존에 준비했던 감세 정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감세 정책이 뭐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죠. 세금을 떨어뜨리는 입장인데요. 세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더라도 돈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결국 미국의 재무부는 돈을 발행할 때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이제 돈을 조달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채권의 수요가 많이 적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세 정책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왔다. 수요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가 큰 감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끌어다 쓰는 분위기죠. 재무부 그래서 이제 영구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세금 인하 정책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연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바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원에서는 바로 통과됐어요. 근데 미국은 하원하고요, 상원이 따로 있습니다. 하원은 임기가 좀 짧아요. 상원 좀 비교적 길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원은 금방금방 갈아치워지고요. 상원은 그거에 비해서 좀 임기가 길어서 좀 유지되는 편이긴 한데요. 이렇게 두 개 국회의원들의 이제 상원 하원으로 나뉘고 상원 하원들을 둘 다 투표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득표수를 얻어야지만이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고요. 네, 상원에서는 일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네, 마구잡이로 통과시킬 수 있을 만큼의 현재 국회의원 수를 보유한 건 아니라서 지금 최근에 하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미국의 연방 하원은 감세, 지출 삭감, 부채 한도 증액을 포함한 예산안 결의안을 217대 215로 가결했다. 라고 여기 나오죠. 이번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 5천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감세는 개인 소득세와 개인 법인세 모두에 적용되며 소비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고 아직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이 될 만한 게 부채 한도 협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협상 빠르지 않으면요, 6월 달까지 안 되잖아요. 시장에 큰 위기감을 조성할 겁니다. 이게 협상이 돼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이거 급하게 채권 발행해가지고 지금 TGA 잔고 채우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잠시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면서 증시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자세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제가 또 나오면 언급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면서도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채권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그런 채권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유리하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라가지고 이게 부채 한도 협상하고 같이 진행돼가지고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적인 위기, 이제 유동성이 주식에서 그 채권 시장으로 잠깐 옮겨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지금부터 한 4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뭐 길면 6월 달까지 조심해봐야 되는 이슈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지금 현재 목요일 날짜로 원유 재고 뭐 크게 많이 나오거나 많이 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유가 좀 감소하는, 예측치보다 좀 안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재고가 적으면은 많이 생산해야겠죠, 그죠? 예, 재고가 적으면은 뭐 원유 가격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근데 큰 영향력은 없고요. 요즘 경기 침체 분위기,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원유 가격이 많이 조정받고 있어서 바닥권에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해서 횡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 신규 주택 판매는 새롭게 주택이 얼마나 판매됐냐죠. 이전 대비해서 좀 감소한 수치고요. 예측치 대비해서 또 더 많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미국 경제도 조금씩 안 좋아지나라는 거 좀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달 가지고는 사실 의미가 없고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만들 만큼의 변화는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공개되는 미국의 GDP 공개,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공개되는데요. 저는 GDP 결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경제가 어떻게 나올지, 좋다고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전 수치보다는 더 낮게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2.3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역시나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히려 직전 대비해서 보시면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오면 시장이 좀 위기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오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가지고 예민 반응하거든요. 과민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 흐름을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반등이 좀 강했고요. 뭐 기존에 좀 잘 올라가고 있던 애플이 좀 죽었습니다. 뭐 원래 필수 소비재가 좀 꽤나 많이 올라가다가 엔비디아가 빠질 때 뭐 지금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인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이번에 모델 Y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델 Y가 3월 달부터 출시인데요. 3월 달에는 모델 Y가 얼마나 큰 수요를 만들어낼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Y의 판매량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6월 달에 이제 곧 자율주행 허가가 나올 거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또 오늘은 테슬라의 이야기는 가볍게 좀 넘어가는데요. 최근에 판매량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악재도 있고, 네, 따로 정책적으로 깊게 다뤄드릴 일이 있으면 다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3월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3월에 얼마나 예약자가 많은지, 판매량이 얼마나 많고 지금 판매량가 이어질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함께 나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매수할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더 이상 큰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긍정적이다. 다만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으나 하락이 나올 때 치명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3월 중순에 유동성 위기가 돌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락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트럼프 관세 인상 분위기에 채권 수요가 증가했고 6월 전에 부채 한송 협상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다 리스크예요. 다 리스크예요. 위험이에요. 그래서 3월 중순에서 4월 달까지는 아직 조심하고 그때 오히려 빠지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큰 문제 없는 거 실적 발표 당장에 큰 문제 없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 우리 뭐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지만 예상치보다 계속 잘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증시가 하락하면서 조정받아주면 엔비디아는 먼저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Y 3월 달에 얼마나 출시가 되는지 확인하고 가면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이어서도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계속되는 영상 시청 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까지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리얼 미국 주식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메인에서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면 실시간 뉴스 드리는 지금 현재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고요. 증시가 경제가 과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도 고정 메시지로 고정해 놨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공부하시느냐고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마 어려운 것도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힘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검색하고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간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당장 돈돈 하면서 가시기보다는 먼저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쌓아나간다는 생각으로 매번 이렇게 저희와 함께 노력해 나가시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가장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잘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